오늘은 병상일지 2편으로 이상형 월드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일단 옷이 이렇게 삐꼬같이 입고 있는 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오프숄더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리본들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지는 거니 오해 말아주세요. 자, 아무튼 옷을 좀 제대로 하고 다시 시작해보자면, 제가 이렇게 팔이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양심상 상대방도 약간 삐꼬가 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삐꼬라는 표현 해도 되나요? 그 부러진 사람들을 좀 모아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제 이상형을 한번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샹크스랑 유스타스 키드네요. 원피스 세계관이 충돌했는데 둘 다 빨간 머리에 빨간 장미를 들고 있고 둘 다 약간 노출증이 있는 환자들이긴 하네요. 자, 일단 샹크스는 그 해왕류한테 공격당하는 루피를 구하려다가 팔을 잃게 됩니다. 왼쪽 팔을 잃어요. 저는 이제 오른쪽 팔이거든요. 만약에 샹크스랑 제가 이제 결혼을 한다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장점, 제가 장점에 넣어놨는데 키가 199예요. 이제 작은 것보다 저는 이제 큰 걸 선호하기 때문에 199 상당히 크긴 한데 나쁘지 않다. 이 샹크스의 이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면 199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장점 제가 3가지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그 모두에게 존경받는 리더십이랑 좀 여유롭고 재미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루피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등신 같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루피도 샹크스를 약간 무시하고 이런 약간 유쾌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샹크스는 강강 양약인 성격인 거죠. 그 아주 나이스. 샹크스는 사왕에 지금 위치해 있죠. 그냥 그만큼 겁나 세다, 아주 강하다, 우리 가족과 나를 믿고 맡길만 하다, 따봉. 이 패기를 가지고 있는데 원피스 세계관에는 패기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샹크스는 완전 막 예언가처럼 먼 미래는 아니지만 그 짧은 미래를 또 예언할 수 있잖아요. 그 한 금요일 정도에 로또를 사. 샹크스한테 여보 내일 로또 번호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이렇게 딱 알려주면 그 매주 당첨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샹크스의 현상금 있잖아. 근데 그것보다 내가 샹크스를 잘 때 죽이지 않더라도 연상금 대신 로또 번호로 이제 우리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샹크스가 그 원피스를 찾아다니거나 이럴 때 아 여보 그냥 돈으로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개꿀 아닌가? 아무튼.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샹크스한테는 우타라는 양딸이 있었어요. 그 입양했던 딸인데, 근데 우타가 결국에는 스스로 죽은 것 같다라는 이런 설정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질 때 이 우타의 영향으로 샹크스가 아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약간 서로가 딱 맞아. 아니지? 샹크스가 애를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얼라리요? 끈끈한 가족 애를 만드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약간 불안 트라우마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안고 하기에는 그냥 부담이 있다. 두 번째는 이 샹크스가 패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랑 막 말싸움을 한다, 부부싸움을 한다, 아니면 연인 간에 싸운다. 근데 그때 패기로 저를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때 깨갱 이렇게 근데 패기 쓰면 제가 얼어붙어. 말대꾸도 한번 못해보고 당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진짜 개짜증 날 것 같다 그러면. 세 번째 단점은 세계정부도 그렇고 원피스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것까지 나왔어요. 지금 비밀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살거나 남자친구로 이 사람 만난다면 와 이거 과연 믿을 수가 있나? 약간 그런 고민이 좀 가장 클 것 같다. 물론 사실 저는 약간 남편이 남자친구가 가진 비밀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자꾸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숨긴다 그러면 약간 열받을 수 있겠죠. 유스타스 키드, 캡틴 키드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빨간 머리를 가졌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팔을 잃습니다. 이렇게 묘사가 돼요. 샹크스네 빨간 머리 해적단이랑 충돌하고 나서 왼쪽 팔을 잃었다. 또 얘도 이제 왼쪽 팔이기 때문에 저랑은 서로 상호 보완 가능한 존재이긴 하다. 장점으로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키가 굉장히 큽니다. 사진에는 이 키드가 더 키가 작아 보이고 덩치가 작아 보이는데 키가 2m 5cm예요. 제가 163이거든요. 40cm요?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커버 가능하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5cm까지는 저는 괜찮다. 위로는 상당히 열려있는 편이네요 제가. 성격을 보면 키드는 약간 꿈이랑 야망이 엄청 있어요. 사실 그 사왕들도 있고 지금 원피스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키드 주제에 원피스를 갖고 싶어해. 그러니까 꿈이 커요. 카이도한테 댐비질 않나 막 설쳐. 그러니까 되게 이거 단점인데? 아무튼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꿈도 있고 야망도 있고 막 이렇게 도전정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추진력 있어가지고 막 생각한 거 바로바로 막 실행에 옮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키드가 그런 면에서는 저랑 약간 성향이 맞다. 너무 좋고, 두 번째는 그 동료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의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키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세지 않단 말이야. 지금의 이제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근데도 지 그 동료들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얘가. 물론 뭐 루피는 매일 목숨을 걸긴 하는데 그렇네? 어쨌든 그렇다. 노래에 가사하고 의리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위험에 닥쳤을 때 얘도 물불 안 가리고 달려올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믿음이 있다. 근데 그런 거 장점이죠. 얘가 그 악마 열매를 먹어가지고 자력자력 열매 능력자예요. 뭐 자기장 같은 것도 팔에 쫙 이렇게 모을 수 있고 철 같은 게 여기 다 손에 달라붙거든요. 자석 때문에. 제가 생각해봤어. 이 자기장 관련된 거는 반도체도 이용할 수가 있고 진짜로 키드가 뭐 일을 못해. 즉 그지 같아. 그러면 이걸 고철만 동네 지나다니면서 골목길에 있는 고철만 모아다 팔아도 우리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얘가 이제 단점이 있는데 살짝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폭력적이야. 그 뭐 샹크스나 이제 다른 원피스 사람들은 싸울 때 싸운단 말이야. 아니거나 진짜 미친듯이 싸우고 싶어하는 애들은 사이코패스처럼 묘사가 되는데 이 키드가 그래요. 약간 사이코패스 같아. 그냥
막 그냥 다 막 죽이고 싶어하고 약간 그래. 키드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나를 목숨 걸고 지켜주겠지만 내가 키드에 눈 밖에 나면 언제 사페처럼 돌변할지 모른다는 거. 이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폭력성도 심하고 자존심도 강해. 그래가지고 막 물불 안 가리고 카이도한테 덤비고 막 그런 거야. 이 같이 가는 나의 이제 평생의 파트너나 남자친구로서는 조금 좀 빡세다.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물불 안 가리고 무모하게 덤벼드는 성격 막 이런 거. 집착 이런 것들이 좀 주변 사람 피곤하게 할 것 같다. 제가 물놀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악마 열매 능력자라 물놀이를 같이 못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물놀이 하는 걸 밖에서 사진 열심히 찍어달라면 되잖아. 얘는 자기 이 자석을 많이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쫙 자주 연결해서 그 이 삼각대처럼 쫙 해서 거의 멀리서 저를 찍어주는 거야, 사진을. 잘 나올 것 같은데? 좋을지도? 네, 둘 중에 누가 더 낫냐? 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유타를 양딸을 그렇게까지 챙기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다정해야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족이 된다는 전제 하에는 샹크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키드는 너 빡세. 따다다다다 따단 샹크스. 자, 두 번째 텐겐이랑 토게, 이누마키 토게입니다. 제가 이제 주술회전을 제대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알고 있기 때문에 토게도 잘 넣었습니다. 왜냐면 토게도 다치거든요. 형님이신 텐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텐겐은 활락편에서 규타로랑 전투를 하다가 왼쪽 팔이랑 왼쪽 눈을 다쳤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오른쪽 눈, 오른쪽 팔이 아니 잘못 말했다. 저는 이제 오른쪽 눈이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다 라는 게 있고, 이 신체가 198이에요. 이제 선호의 범주 안에 넣기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그 아까 샹크스랑 이 키드에서는 제가 외모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텐겐은 잘생기기로 엄청 유명해요. 잘생겼대. 잘생겼대요? 그러면 뭐 나이스하지. 그러니까 활락에 가서도 잘생긴 걸로 그 활락가 있는 융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의 외모라는 거지. 요즘 말로 치면 호빠 선수들보다도 잘생겼을 수도 있다. 그런 말? 일까요? 맞나? 아무튼 그렇다. 호빠 가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장점이 화려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은 물론 이제 그런 능력에서 비롯된 거고, 전투력에서 또 분위기 메이커 성격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분위기를 좀 유쾌하게 만든다. 성격 좀 좋아. 그리고 이 텐겐이 와이프가 3명이나 있어요. 이거 문제긴 한데 근데 그 3명 다 본인이 좀 지켜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아내로 맞이한 거거든요. 첫 번째 부인 만나다가 아싸 개꿀, 두 번째 부인 만나고 부족한데 세 번째 부인 만나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주변인들 좀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자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을 지켜요. 근데 거기서 이제 텐겐이 말하는 게 있거든요. 너네는 너네 목숨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라. 지켜라. 그리고 내가 만약 위험에 처하면 너네는 그냥 나 버리고 가라. 뭐 이랬을 거야. 그리고 나도 너희의 목숨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난 내 목숨은 두 번째다. 막 이런단 말이야. 자기보다 아내들이 우선시되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내들이 보면 다 쭉쭉 빵빵하단 말이야. 이 텐겐을 한 명을 놓고 싸워야 되잖아. 근데도 이게 잘 통제가 돼. 그들끼리 안 싸우는 것 같더라고. 가끔 소리는 질러도 그런 게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장점은 다들 팔이 부러져도 계속 일을 하거든요. 열받게? 열받진 않지. 열받지. 왜냐면 이제 내 남자친구나 내 가족이 된다라고 하면 팔이 좀 부러지면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다른 일을 구하거나. 근데 반대팔도 부러지려고 다 계속 그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텐겐만 유일하게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이 아내들과의 행복한 생활을 꿈꾸는 것 같아. 장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단점은 당연히 아내가 이미 3명이다. 제가 근데 4번째 아내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만큼 이제 몸매나 외모가 되진 않거든. 그분들이 너무 이제 괜찮기 때문에 일단 나는 지금 팔 부러졌지, 닌자도 못 되지, 그렇게 예쁘지도 않지, 요리도 못하지. 그러니까 제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받아주면 땡큐긴 한데 그 아내들과 함께 생활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건 너무 빡세다. 이게 진짜 큰 단점이긴 하죠. 아까 말한 거랑 이제 같은 개념인데 아내들이 닌자 출신이라서 제가 주먹을 이길 수도 없어요. 너도 맞겠지. 이게 단점이다. 그래서 좀 추가하자면 너무 화려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저는 이제 최근에는 뭐 약간 무지티 입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을수록. 근데 텐겐은 이거 봐. 이거 화려한 거 봐봐. 이누마키 토게. 제가 나이랑 상관없이 이제 배우자들을 여기 넣어놨어요. 남자친구 후보자들을. 이 연령이랑 관계없이 다 이제 제 또래로 볼 예정입니다. 뭐 30대 초중반 뭐 이렇게. 이 토게가 고등학생인데 제가 이제 꼬실 마음은 없고 성인이 상태다 라는 가정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게는 시부야 사변에서 스쿠나가 영역 전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왼쪽 팔을 잃어요.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왼쪽 팔을 잃나봐요?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마찬가지로 이제 저와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 이거 너무 좋죠. 이거 팔짱을 끼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한쪽 방향에서 이렇게 붙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잘생긴 사람들끼리 붙었는데 토게도 잘생겨서 인기가 엄청 많은 캐릭터예요. 주술회사 캐릭터 중에 잘생겨서 인기투표 1위를 한 적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겼어. 이 사진 보세요. 잘생겼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정도로 미소년을 좋아하진 않아. 좋아하나?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좋아할 것 같기도. 아무튼 자, 이제 장점은 토게도 마찬가지로 책임감이 엄청 강하고 헌신적이에요. 토게를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토게는 이 주언을 씁니다. 이제 입으로 이 저주를 날리는 거야. 말하는 게 다 이제 저주로 먹힙니다. 그래서 약간 죽고 먹고 이런 거 상대방이. 그래서 평소에 이 단어들을 주먹밥 재료로 말해요. 사케 이렇게 말하면 긍정,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가스 오브시였나? 그걸 말하면 부정이야, 싫다라는 뜻. 뭐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상대방을 구해야 되거나 내 이제 친구들을 좀 지켜야 되고 하는 순간에는 강하게 이제 그걸 말하면서 그걸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러니까 상대방 빌런이 세면 셀수록 토기한테 오는 그 반작용으로 고통도 크단 말이야. 진짜로 센 놈한테 죽어라는 명령을 내리면 피를 토하기도 해요. 근데도 이제 주변인들 지키기 위해서 말들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좀 헌신적이긴 하죠. 뭐 전투력도 당연히 강하고. 그리고 또 장점은 무뚝뚝해 보여. 그래서 일부 사람들한테 되게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거든요. 생긴 것도 봐봐. 근데 친해지면 장난기가 있고 약간 귀여운 스타일이야. 뭐 약간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막 치마를 뺏어먹는다든지 약간 이런 유치한 장난을 좀 치기도 한다. 근데 근데 유치한 장난이 좀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귀여운 장난이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귀엽다. 제가 필요할 때 주원을 사용해달라고 좀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이 납치 이런 게 좀 요즘에 인스타에 막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납치를 당할 위기에 이노마켓 토개가 이제 전화로도 그 주원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 요즘 이렇게 쓰지? 진짜 저랑 항상 통화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면 얘한테 빨리 말해. 토개야, 지금 나 납치범이 따라오고 있어 라고 하면 이 토개가, 근데 그게 저한테도 통하거든요. 그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그 해당되긴 하는데, 바닥에 붙어 뭐 이런 거 쓰면 되잖아. 그러면 나 포함 그 납치범들도 다 바닥에 붙는 거지. 토개가 와서 죽여줄 때까지. 토개도 싸움을 잘하긴 하니까. 그럴 때 이용할 수가 있다. 개꿀이죠? 근데 단점, 키가 170이에요. 저는 163이고 물론 저보다 크긴 하지만 제가 지금 2m 5cm, 199, 198 이런 사람도 있는데 굳이 170을 만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이상형이 월드컵이니까 애석하게도 저한테 이제 현생에서 토개를 만난다면 개땡큐지만 이 월드컵에서는 이제 170은 좀 단점이다 라는 부분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원 때문에 평소에 주먹밥 재료로만 말해요. 저는 약간 논쟁이나 말싸움 같은 것도 좀 좋아하거든요. 저는 안 되지만 말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케, 가스오브시 이런다고 생각해봐. 개열받지 않아요? 귀엽긴 하겠지, 기분 좋을 때. 근데 진짜 내가 진짜 완전 열받았을 때는 진짜 짜증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단점으로 제가 넣었습니다. 귀엽긴 하지만 귀여움보다는 좀 짜증나는 게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주원으로 오히려 내가 통제 당할 수가 있죠. 이제 저랑 싸워. 제가 진짜 열받았어. 근데 얘가 화 풀어 라고 하면 화 풀린다는 거야.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그 감정이 사라진 채로 완전히 화가 풀리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아닐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그게 생각날 거 아니야. 맨날 이렇게 통제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아니면 사케 있다는 거 들어야 되고. 진짜 이거 좀 에바 참치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이상형에 가깝냐면 죄송한데 저는 진짜 죄송한데 죄송할 거 없지, 내 이상형이니까. 이 키보다 차라리 3명의 아내를 선택하겠어요. 자, 이번 세 번째입니다. 나루토에 나오는 사스케랑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에르빈이랑 이렇게 맞붙었네요. 자, 한번 봐볼까요? 나루토랑 최종 결전을 하는데 마지막에 싸우거든요. 나루토랑 둘이 한쪽 팔씩 잃어요. 이제 사스케가 왼쪽 팔을 잃고 나루토는 오른쪽 팔을 잃습니다. 이 사스케랑은 저는 상호 보완이 가능한 존재가 되고, 나루토는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가 되겠죠. 팔이 약간 터졌다 그래야 되나? 잘리고 나서 둘이 이렇게 누워있어. 이렇게 똑같아 잘려가지고. 아무튼 자, 이제 사스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스케도 극 중에서 이제 나루토 이 세계관에서는 잘생긴 걸로 엄청 유명합니다. 좋아하는 여자들이 엄청 많아.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 일단 이렇게 약간 외모를 일단 얘기하자면 이렇게 좀 싸가지 없게 생긴 걸 안 좋아합니다. 자, 일단 장점. 자, 키가 180이에요. 근데 지금 199, 198, 205cm 하다가 이제 180이라 하니까 뭐랄까요? 지극히 정상 같네요. 근데 이 현실 세계에서는 180도 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장점이긴 하죠. 장점이죠 당연히. 이 사스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좀 그런 냉철하고 약간 그래. 그래서 마음을 잘 안 주거든요. 근데 한번 마음을 주면 흔들리질 않아. 사쿠라랑 결국 결혼을 하거든요. 그 사쿠라랑 뭐 땡땡한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막 반지도 주고 뭐 이렇게 되게 다정해. 말보다는 약간 행동으로 표현한 스타일이야. 이 사쿠라도 이 충분히 사스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런 스타일이다. 말만 뻔질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좀 신뢰가 갈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스케랑 나루토랑 둘이 이제 팔이 다 잘렸을 때 그 마지막에 나루토는 나중에 의수를 달아요. 근데 사스케는 안 단단 말이야. 왜 안 다냐면 얘는 자기가 이제 그동안 배신도 하고 막 죄를 지었단 말이야. 나쁜 짓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의수를 안 달아요. 그냥 장애로 살아. 잘못을 하면 얘는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또 이렇게 발전하고 속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런 거 너무 괜찮죠? 인성이 됐잖아. 그러니까 인성은 그지같이 쭉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신 차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는 정신 차린 거다 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단점으로 가자면 생긴 것만 싸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얘가 싸가지가 없고 오만해. 그래서 나쁜 짓걸 많이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의수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 싸가지 없는 거 안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해? 그래서 좀 별로고, 그 다음에 얘가 신념이 엄청 강해.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밀고 나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나 부딪힐 수 있을 것 같고, 그 나루토랑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끝까지 싸워도 둘이 팔이 잘린다 이게? 그런 게 약간 이 쉽지 않다. 이 사람을 만나는 건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니야. 사쿠라한테 잘하거든요. 사쿠라랑은 뭐 죽이다 마냐면서 싸우다가 현관에서 사랑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빡세다 얘는. 자, 그리고 마지막 그 인기가 많았던 것도 있고 완전 순해. 사쿠라가 사스케를 진짜 오랜 시간 좋아했어요. 그 둘 사이를 내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이제 두 번째 부인도 열받고, 왜냐면 얘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내가 두 번째 부인까지 돼야 된다? 사쿠라한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 진격의 거인에 나온 에르빈 스미스인데 저는 진격 거도 대강 알아요. 제대로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진격 거 그림체가 너무 진지해. 그래서 약간 보기가 빡세다. 근데 어쨌든 내용 다 뭐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자면, 에르빈도 여성형 거인과의 전투에서 왼쪽 팔을 잃습니다. 이제 저랑 상호 보완이 가능한 존재이다 라는 거. 근데 장점에 키가 188이에요 188이면 나 진짜 너무 나이스해. 198 막 이런 거 약간 너무 큰 것보다 188이면 키가 아주 따봉이다.
이 사람이 이제 조사 병단을 이끌어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엄청나고 책임감, 거인들이 와가지고 다 때려 죽이고 하는 상황에서도 막 결단력이 딱딱 정하고 그 왕조, 막 정부와의 그런 데 관련된 여러 가지 막 사건에서도 결단력 있게 뭔가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되게 신뢰가고 믿음직스럽다. 내 이제 남자친구나 가족으로 맞이할 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장점이다. 이 사람 되게 그런 결단력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 이제 지적이고 리더십 같은 건 이런 카리스마에서 나오잖아. 뛰어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남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췄죠. 너무 나이스하다. 특히 진격거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리바이 병장이 이 에르빈을 엄청 믿고 따라. 거의 많은 부하들이 이 에르빈을 따르고 이 에르빈도 그 부하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 얼마나 인성이 됐다는 거겠어. 그러니까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내가 가족으로 맞이하면 이 사람을 믿고 이 평생 파트너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근데 단점은 이 사람도 약간 사피 같은 게 만약 필요하다면 자기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 이 사람이 약간 진실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거인이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 뭐 이 사람이 이제 가정환경에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진실을 알고 싶어가지고 집착을 해 막.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마차가 지나갈 때 개미 몇 마리는 죽는다고. 근데 이 사람은 개미를 좀 많이 죽여. 좀 빡세다. 이 사람이 어떤 목표나 꽂힌 게 생겼어.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길목에 서 있는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저를 아마 그 밟고 지나가지 않을까. 빡세다. 그럴만 삶을 생각이 들어요. 무섭다는 거. 그리고 감정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막 사람 사랑한다, 뭐 서운하면 서운하다, 뭐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의 뭐 죽기 직전에 가서야 뭐 살짝 뭐 그런 거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만 그런다든지 뭐 크게 감정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정 표현을 할지 당연히 안 하겠죠. 이 사람 앞길에 방해가 되면 날 죽일 거고 애정 표현은 평소에 하지도 않고 좀 이게 맞나 싶을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외모 이야기를 약간 스킵하는 것 같긴 한데 외모로만 봤을 때는 저는 외모네 에르빈 뽑겠습니다. 약간 이 사진의 에르빈이 약간 유연석 같지 않나요? 그럼 좀 나이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에르빈 선택하겠습니다. 사스케는 상상 속에서는 이준기 씨 같을 것 같아요. 실화로 옮겨놓으면 너무 날카로워 보여가지고 무서워. 그래서 저는 에르빈을 뽑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루토와 버기 이네요. 이제 둘은 세계관이 다릅니다. 아까처럼. 자, 우즈마키 나루토. 이 나루토는 소희, 라이즈의 소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기도 해서 저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루토 보려고 했는데 700화인가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불가능하죠. 원피스 보는 것도 진짜 빡세 죽겠는데. 나루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스케랑 최종 결전 중에 오른팔을 잃습니다. 이제처럼 그 동기화가 될 수 있다. 동질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근데 집안에 왼손잡이가 둘이나 있다는 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물론 나루토가 이제 의술을 달긴 하지만 손가락 관련된 거 이런 건 약간 섬세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왼손잡이밖에 없다. 조금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하다라는 거 제 의견. 사스케랑 키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 나루토는 180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180 정도면 아주 나이스하다. 이 장점으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이랑 약간 헌신적이야. 얘는 마지막에 사스케랑 싸운 것도 평화와 사스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싸운 거예요. 자기를 이제 희생하면서까지 사스케를 위해서. 그런 면들 되게 긍정적이야. 막 진짜 나루토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지같이 태어나가지고 그지같이 살거든요. 사스케는 존나 괜찮은데 태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닌자로서 교육도 존나 잘 받고 그랬는데 사스케는 삐뚤어지게 크고, 나루토는 존나 긍정적이기 때문에 잘 커요. 상황은 그지 같은데. 근데 그런 점에서 이 개천에서 욕난다고 아주 용이 되잖아요. 너무 이제 멋지고 리스펙하고 좀 다정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항상 친구처럼 재밌고 다정하게 해줄 것 같아요. 이런 게 장점이죠. 또 그 뭐 호카게 이런 뭐 꿈을 향해서 열정이랑 패기, 도전 정신이 있고 이런 게 좀 흥미로워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면이 좀 잘 맞다. 사스케는 어떻게 보면 좀 집착으로 좀 맞았고, 나루토도 집착이긴 한데 약간 도전 정신처럼 약간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됐다라는 부분. 자, 근데 단점이 이 녀석도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얘는 지르고 막 말이나 약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부터 해. 약간 거의 루피과야. 뭔 말인지 루피라고 하니까 막 그냥 야 우리 작전을 짜고 하는데 저기 이미 뚫고 들어가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좀 힘들 수 있다. 옆에서 지켜보기엔 좀 빡세죠. 이 또 단점은 그냥 팔이 절단되고 의술을 일식 받아요. 의술을 일식 받는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의술 정상적이지 않잖아. 근데 그러면 집에서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일했던 거 있으니까 막 그 국가유공자 연금 같은 거 받으면서 집에서 좀 쉬어야지. 근데 계속 이제 호카게 임무를 수행해요. 불안해 죽게 집에서 이제 그 기다리면서 피가 말릴 거 아니야. 근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히나타랑 결혼을 하는데 히나타가 엄청 순해. 나루토를 진짜 좋아했고 오렌지가 좋아했고 그리고 금수저야. 싸움도 잘하고 막 난리야. 그리고 나루토가 막 어떤 위험한 싸움을 갈 때 막 의리를 지켜서 자기 혼자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할 정도로 순해야. 근데 그 순애를 내가 뚫고 막 두 번째 부인 되겠다면서 막 비집고 들어가기가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 없을 것 같네요. 행복하세요? 자, 다음은 원피스의 버기입니다. 자, 버기는 사실 그 팔이 잘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 악마 열매 능력자이고 악마 열매 중에서도 바라바라 열매를 먹어서 약간 한국어로는 동강동강 열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신체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블럭처럼 띠용 이렇게 손목, 팔목 이렇게 다 잘려. 그래서 다시 합체가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팔뚝은 어디 팔아먹고 손이랑 어깨랑도 합체할 수가 있고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분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특수한 케이스고 잘리지 않았지만 절단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포함을 해봤다라는 거. 갑자기 어깨가 아프네요. 이거 막 분리됐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 버기도 키가 굉장히 큽니다. 192예요. 자, 아까 봤던 막 198, 200cm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정상 범죄에 속한다라는 거. 그래서 충분히 이제 장점이다. 성격 자체가 코믹하고 유쾌해요. 막 이런다든지 막 이상한 표정을 짓고 이런 게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웃긴 거 좋아하거든요. 이 살면서 평생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 그런 게 좋고 이 사실 전투력이 높진 않아요. 싸우는 장면이 제대로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운빨
살이야. 근데 어떻게? 생명력도 끈질기고 자기 주변에 막 로저해졌던가 샹크스와 어렸을 때부터 크고 막 뭐 악마 열매 먹고 막 어디 갔다 루피랑 싸우고 막 임펠다운에 갇히고 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살아남아. 끈질긴 생명력. 어떤 일이 있어도 얼마나 이게 걔 럭키비키한 상황입니까? 얘가 계속 싸우고 설치고 다녀도 거기가 하는 행동들을 약간 제가 믿고 지지할 것 같고 왜냐면 살아 돌아오니까. 그리고 운빨이 되게 좋잖아. 제가 느낄 때는 뭐 노력 50, 운 50이거든요. 이 50을 먹고 간 사람이다. 오죽 운이 좋았으면 악마 열매를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래갖고 사왕도 됐어요. 크로스 길드를 만들어갖고 사왕이 됩니다. 근데 크로스 길드에 누가 있어? 크로코다일 이랑 미호크가 있습니다. 이 버기 딜리버리의 쫄따구들이 버기가 이제 그 우드로머리인 줄 알고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버기가 이제 사왕이 됩니다. 이런 것들 얼마나 운이 좋아? 어쨌든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인맥들 그리고 미호크랑 크로코다일 이 크로코다일 어때 돈이 많죠? 그리고 미호크 겁나 센 사람이잖아. 이 버기 인맥이란 거야. 물론 이제 그런 장면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포스터를 버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만들어갖고 크로코다일이나 미호크가 이게 머리통 잘라가지고 버기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가장 아니면 남자친구가 된다면 그런 이 수치스럽다고 집에 가져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밖에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집에 좋은 것만 가지고 올 테니까 그런 건 괜찮다라는 부분. 단점으로는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징징거려 막. 허세가 심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싸울 줄도 모르는데 그냥 그런 허세를 떱니다. 그리고 얼마나 옆에서 보면 열받아. 전 징징거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실질적인 전투력이 낮아. 이 사람은 전투력이 세가지고 좀 상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전투, 뭐 정상전쟁 2, 뭐 새로운 전투가 일어나면 믿고 내가 버기 뒤에 숨을 수가 없어. 이게 숨었다가 갑자기 몸 동강동강 이 바라바라 옆에 써가지고 이게 분리되면 얘 도망가고 나 혼자 남는 거잖아. 내 몸 다 뚫리고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데 악마 열매 능력자라서 물놀이를 또 못해요. 이 버기가 나를 웃겨주고 우리가 재밌는 얘기하고 하는 거 말고는 버기와의 살면서 장점이랄 게 뭐 크로코다일의 돈을 훔쳐온다 모를까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제 애매하네요. 자, 둘 다 약간 애매한데 이번 라운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징징이 대 와이프가 있는 사람. 징징이 대 와이프가 있는 사람. 전 와이프가 있는 사람 고르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5번째는 무이치로와 리바이입니다. 빠밤. 자, 그 무이치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키토 무이치로이고 처음에 귀멸의 칼날을 접했을 때 제 첫 번째 원픽이었어요. 이제 최애가 무이치로였다. 왜냐면 몰라 무이치로가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예전에 귀멸의 칼날의 완결까지 본 사람 입장으로서 무이치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근데 어쨌든 이 최종 결전에서 코쿠시보랑 싸우다가 왼팔을 잃거든요 무이치로가. 근데 그 이후에도 약간 부상들이 있지만 왼팔을 잃은 것까지만 제가 가정을 하고 이제 제 이상형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 배제하고 왼쪽 팔이 잘렸다는 것까지만. 무이치로가 나이도 14살인데 30대라고 가정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점은 차가운 성격인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무이치로가 탄지로의 따뜻함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탄지로한테만 약간 잘 해주고 탄지로한테만 약간 따뜻하게 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이제 내가 된다라고 하면 이 무이치로가 인기도 많은데 어쨌든 나한테만 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럭키 비키 하잖아요. 이런 점이 되게 좋다. 전투력이 진짜 세. 무이치로가 3개월 만인가 주가 됐다고 합니다. 몇 개월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2, 3개월일 거야. 그래서 얼마나 세. 뭐 14살에 주가 됐는데 너무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14살짜리가 가질 수 있는 책임감이 아니야. 얘가 전투 나가면 다 처리하고 마지막에 코쿠시보랑 싸우고 막 그때 보면 책임감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다. 내가 이제 살면서 평생 가질 수 없는 책임감을 얘는 가졌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로 존경스럽고 믿음직스럽다. 지금 찬양 수준인데 그렇습니다. 이 무이치로를 보면 약간 순수해.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얘가 이 상태로 팔 잃고 30까지 자랐다고 생각해봐. 뭐 그 사이에 뭐 탄지로 말고 다른 여자 좋아했겠어요? 아마 뭐 제가 첫 번째 좋아하는 여자가 되지 않을까? 근데 얼마나 순수하고 매력있고 귀여운 연하남입니까? 요즘 연하남을 만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하남이 대세 아닌가요? 그래서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존나 엄청 치명적인데 제가 163인데 이제 160입니다. 치명적인 연하남이라서 그런지 치명적인 이 우리 키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3cm라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좋으면 키는 이런 건 상관없지만 저는 상관이 있어요. 그래갖고 애석하게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푸른 피아노를 들고 있고 이렇게 이 눈빛 보세요. 이게 막 애잔한 눈빛인데 미안하다. 다음 생에 이제 만나자. 그리고 약간 단점으로는 친해지기까지가 좀 오래 걸려. 그 감정 표현이 좀 서툴어. 이 탄지로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지만 뭐 탄지로한테 엄청나게 애정 표현을 하고 하지 않거든요. 네, 남자친구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거는 제니치가 네즈코한테 하듯이 저는 바라거든요. 근데 무이치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할 거란 말이야. 이 정도면 조금 애매하다. 단점일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희생적이야. 그 마지막 전투에서 자기가 이제 막 반갈죽 막 죽어가는데도 막 팔 잘리고 했는데도 막 책임을 다하잖아. 근데 그런 게 이제 내 남자친구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가족이었다고 생각해봐. 이 책임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봐. 마음이 찢어지나요? 귀엽게 생겼지만 너무 슬퍼 갖고 안 돼. 많은 분들이 이제 이상형으로 뽑거나 아니면 최애 캐릭터로 뽑을 진격의 거인의 리바이
아커만입니다. 리바이 병장이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신데 리바이도 마찬가지로 여성형 거인과의 전투에서 왼쪽 팔을 잃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다치긴 하는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이제 저랑 똑같은 걸로만 설명하자면 왼쪽 팔을 잃는다. 그래서 저랑 상호 보완도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행동할 수 있다 라는 거. 장점으로는 리바이가 인류 최강의 병사라고 불리거든요. 얼마나 센 거야. 근데 리바이랑 다니면 무서울 게 없는 거지. 진짜 세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모든 이상형들을 조사하면서 느낀 건 이 리바이가 가장 청결할 것 같아. 결벽증적인 성향으로 엄청 청결하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막 싹 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저는 약간 물리적 더러움보다 화학적 더러움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신해주는 남자친구, 대신해주는 남편? 개꿀 싹꿀빠. 너무 좋죠.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세 번째는 감정적이지 않고 절제된 성격. 막 물론 리바이가 엄청 동료들 많이 잃어요. 진짜로 안타깝게 그 좋아하는 주변 동료들 다 잃는단 말이야. 진짜 다 잃어요. 거기 막 동요되지 않고 물론 마음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임무 완수를 위해서 끝까지 한다 라든지 아니 복수를 위해서 움직이긴 해도 그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징징거리지 않는다. 근데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장점이다. 이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에요. 전투를 위해서 이제 비슷한 루틴으로 살아간다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제가 여자친구나 이 가족 입장에서 너무 좋죠. 돌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전 좀 그런 게 좋습니다. 돌발 행동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장점이다. 근데 애석하게도 키가 160cm예요. 저랑 이제 또 아주 상상 초월할 만큼의 2cm, 3cm, 마이너스 3cm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리바이 보세요. 야들야들하잖아. 이게 너무 말랐을 것 같아. 사실 제 몸뚱아리도 반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 입체기동 장치 타고 날아다니잖아. 얼마나 가벼우면 그렇겠어요. 날쌘돌이잖아.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다. 나랑 만나기에는 애정표현이 부족해. 감정적이지 않고 감정 기복이 없어 보이는 대신 마찬가지로 애정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새끼 이거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렇게. 근데 그건 좀 별로다. 어쨌든 저도 뭐 징징거리는 걸 안 좋아하지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말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 리바이는 복수를 하려고 하고 지금 자폭을 하는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오른쪽 눈은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그래서 막 붕대를 감고 있고 안대를 나중에 껴요. 그리고 다리가 절단됩니다. 다리를 뭐 물려서 물어뜯기나 그래. 그래서 나중에 휠체어 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팔은 좀 없어서 저랑 이제 팔짱 끼고 걸어날 수 있는데 리바이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아까 무이치로처럼 사실 왼쪽 팔 잃은 데서만 끝낸다라고 하면 뭐 문제 없긴 하죠. 그 왼쪽 팔 잘려서 제가 이제 그때 만약에 남자친구이고 제가 여자친구라면 집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 되니까 다칠 일이 없었겠죠? 근데 또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문득 떠오른 건데 근데 남편이 군인이야. 나도 군인이야. 근데 우리가 전쟁이 났어. 근데 북한이 엄청 도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패 죽이러 갔어. 근데 그러다가 팔이 잘렸어. 근데 우리 나라가 이제 약간 위급한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물론 이렇게 근데 리바이처럼 직접적으로 싸우라고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이제 약간 참모진으로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로 리바이도 나중에 그 다 부서지고 나서는 참모처럼 해요. 약간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나라면 좀 더 빨리 참모로 빠지라고 한 다음에 눈이랑 다리는 살렸겠죠. 막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정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외모를 좀 비교해보자면 리바이를 보면 사실 주우재밖에 안 떠올라요. 무이치로는 너무 눈이 슬퍼. 눈이 너무 안쓰러워. 근데 리바이 둘 다 이제 키가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자 키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면 둘 다 일단 감정 기복이 없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근데 무이치로는 친해지면 따뜻하고 리바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지한테는 웃어주기도 하고 한지한테는 감정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둘 다 왜 이렇게 비슷하냐? 둘 다 왜 죽을 때까지 싸우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네 약간 이상형이니까 청소 잘하는 거 리바이로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민되는 거야 이거? 어떤 게 고민되냐면 리바이는 청소, 무이치로는 얼굴. 얼굴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5강인데요. 나루토와 무이치로가 붙었네요. 여기서는 일단 뭐 고민할 게 없어요. 나루토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무이치로는 일단 저의 최애 캐릭터가 된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래도 물론 키는 나루토가 크고 무이치로 키가 작지만 근데 보세요. 지금 생긴 거 보세요. 둘 다 푸른 눈을 가진 무이치로가 더 잘생겼죠? 그리고 성격도 그렇고 나루토는 와이프가 이미 있잖아요. 굳이 두 번째 부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이치로로 선택하겠습니다. 빠밤. 자 다음 샹크스랑 텐겐인데요. 자 일단 키는 뭐 둘 다 크죠? 자 일단 샹크스가 199, 텐겐이 198. 키는 둘 다 정상이 아니에요. 둘 다 너무 커. 그래서 키는 둘 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성격도 둘 다 약간 유쾌하고 여유롭고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샹크스도 사왕이라서 이 바다에서 주름 잡는 인정받는 사람이고 텐겐도 이 귀칼 세계에서 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샹크스는 다쳐도 일을 계속하고 텐겐은 다쳐서 일을 안하고. 근데 샹크스는 이거 빡세네. 샹크스는 양딸이 죽어가지고 가족 형성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텐겐은 와이프가 셋이라서 가족 형성이 어려울 수 있어. 제가 느낄 때 그래도 이 초혼끼리 결혼하는 게 낫지 않나. 제가 네 번째 부인이 되는 것보다 아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내나 뭐 우타 관련된 이제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샹크스가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탱게는 너무 곱상해, 너무 고와. 저는 이제 그런 미소년 스타일보다는 조금 샹크스 같이 좀 남자다운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 자, 이번 라운드 샹크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빠밤. 아, 부전승이네요. 에르빈이 부전승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에르빈 부전승. 오. 자, 샹크스랑 우이치로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제가 소아성애자가 아닌 이상 물론 30대라고 가정하긴 했는데 이렇게 둘이 비교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샹크스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세요. 약간 프로포즈하는 장면이라고 봐도 애기가 저한테 약간 들고 꺾어서 주는 느낌이고 무이치로는 샹크스 약간 프로포즈를 하는 거 같잖아. 약간 느낌도 다르고 미안한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저는 이제 샹크스 저 가슴 갈라진 거 보세요. 저런 게 좋은 것 같아. 약간 눈에 상처도 뭐 그냥 약간 뭐 간지가 난다 정도? 멋진 몸매를 가지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 라운드에 샹크스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에르빈 왜 또 부전승인데? 나 에르빈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왜 부전승이야 이 아저씨? 에? 마지막에 샹크스와 에르빈 붙네요? 이렇게 친다면 둘 다 키 막 엄청 크고 뭐 그런데 한 명은 무뚝뚝 한 명은 여유롭고 유쾌한 성격. 전 당연히 유쾌한 성격. 그리고 지금 몸매도 보세요. 뭐 에르빈도 저 안에 숨겨진 근육들이 있겠지만 샹크스는 이렇게 터질 정도 아니잖아. 나 약간 이렇게 터지는 게 좋아. 읍스. 이번 샹크스로 정하겠습니다. 따단. 찡코의 어딘가 부러진 월드컵 최종 우승자는 샹크스 씨가 되겠고요. 병원에서 태어나는 길로 샹크스의 저 꽃다발을 받으러 떠나겠습니다. 지금 샹크스 씨 어디 계신가요? 제가 이제 원피스 끝까지 못 봐가지고 제가 지금 뭐 드레스 로자 정도 있거든요? 어디로 샹크스를 찾아러 떠나야 될까요? 저 꽃다발 받으려면? 일단 뭐 악마의 한 개 정도는 먹고 출발해야겠죠? 저 큰 키, 강인한 전투력, 이 세계적인 위치와 리더십, 명성, 몸매 보세요. 몸매 나이스하다. 뭐 아무래도 원피스의 주인공이 루피인데 루피가 원피스를 차지하게 된다면 솔직히 루피가 이제 샹크스한테도 나눠주지 않겠어요? 지 생명의 은인이고 저희 지 때문에 팔리가 잘렸는데 나 그런 루피를 손 아래 도련님으로 둘 수 있는 이제 바로 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샹크스와 이제 결혼을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병사일지 3편에서 만나요.